자, 운영체제 시간에 살펴봤듯이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에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포크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이용을 해주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이 함수는 새로운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을 할 부모 프로세스에서 인자 없이 호출되어지면 현재 부모 프로세스 쪽에서는 자식 프로세스에 대한 id 값을 그 반환 값으로 갖게 되어지고, 새로 생성되어진 자식 프로세스는 그 부모 프로세스를 그대로 복제해 주되 이 포크 시스템 호출의 반환 값을 전달받는 문장부터 수행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 쪽에서는 0의 반환 값을 전달받게 되어집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프로세스 아이디가 15065번인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재 상황에서 쭉 수행되어지다가 다음에 수행할 문장, 즉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리키고 있는 문장이 이 포크 시스템 호출 함수를 수행을 하는 그런 구문이다 라고 했을 때, 포크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가 호출되어지게 되어지면 현재 이 15065번인 부모 프로세스와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새로운 프로세스, 즉 15066번이라는 부모 프로세스와는 다른 새로운 프로세스가 하나 생성이 되어지게 되어져요. 자, 이때 각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코드 영역이나 데이터 영역, 힙 영역, 스택 영역은 기본적으로 부모 프로세스의 것과 똑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요. 부모의 복사본으로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따라서 현재 이 자식 프로세스를 위한 프로그램 카운터는 자식 프로세스의 제일 첫 번째 문장부터가 아니라 포크 시스템 호출의 반환 값을 전달받는 그 부분부터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즉 포크 시스템 호출이 수행되어진 직후의 값은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은 문장이 수행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자, 다만 부모 프로세스 쪽에서는 포크라는 시스템 호출의 반환 값으로 새로 생성되어진 자식 프로세스에 대한 id 값을 전달받는 데 반해서 자식 프로세스 쪽에서는 포크 시스템 호출의 반환 값으로 0의 값이 전달되어진다 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후의 과정은 현재 이 포크 시스템 호출의 반환 값이 0이냐 아니냐라는 값을 통해서 현재 내가 부모이냐 자식이냐라는, 즉 기존의 프로세스이냐 아니면 새로 생성되어진 프로세스이냐라는 것을 식별을 하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처리들을 수행을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예는 현재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지게 되면 현재 프로세스의 아이디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었어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줄에서 포크라는 시스템 호출을 수행을 하도록 했는데, 이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현재 프로세스의 복사본인 자식 프로세스가 하나 생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후 부모 프로세스도 자식 프로세스도 포크의 반환 값을 하나의 PID라는 변수에 전달받는 문장부터 수행되어지는데, 현재 부모 프로세스에서는 현재 새로 생성되어진 자식 프로세스의 id 값을 전달받는 데 반해서 자식 프로세스는 0의 값을 전달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10번째, 12번째 문장들을 순차적으로 부모도 자식도 각각 수행을 하게 되어져서 부모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의 아이디와 더불어서 포크 시스템 호출의 반환 값을, 즉 자식 프로세스의 id 값을 화면에 출력해 주게 되겠죠. 반면에 자식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id 값과 더불어서 포크 시스템 호출의 반환 값인 0의 값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후 12번째 문장은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공통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문장이 되어지겠죠. 따라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게 되어지면 현재 2671번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어진 곳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을 해줄 현재 포크1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세스 아이디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프로세스 내에서 포크 시스템 호출을 수행을 했을 때 2671번인, 즉 부모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포크 시스템 호출의 반환 값인 2672번, 즉 새로 생성되어진 자식 프로세스에 대한 id 값을 전달받은 것을 볼 수 있고, 그 자신이 정상적으로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자식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즉 2672번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포크 시스템 호출의 결과로 부모 프로세스는 자식의 아이디를 전달받았지만 자식 프로세스는 0의 값을 전달받은 것이고, 그리고 역시 자식 프로세스도 정상적으로 끝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현재 부모 프로세스가 끝났을 때 쉘이 프롬프트를 표시를 해주는 바람에
자식 프로세스의 내용은 이렇게 이 옆쪽에 좀 따로 표현되어졌다라는 것은 확인을 해둡시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예제는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생성되어진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10번째 줄과 12번째 줄을 공통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모 프로세스가 해야 될 일과 자식 프로세스가 해야 될 일이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질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조건문을 두어서 포크 시스템 호출의 반환값이 0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통해서 현재 자식 프로세스이냐 부모 프로세스이냐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두어서 똑같은 프로세스가 복사되어져서 생성되어졌다 하더라도, 즉 코드 영역에 있는 내용들이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포크 시스템 호출의 반환값인 PID 값을 확인을 해줌으로써 현재 자식 프로세스로 판명되어진 경우에는 hello child 프로세스라고 출력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프로세스를 종료하도록 했죠. 자, 반면에 자식 프로세스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부모 프로세스로 간주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hello parent 프로세스라고 출력을 해주었고, 그리고 나서 자식 프로세스와 달리 부모 프로세스는 19번째 문장을 수행을 해서 화면에 그 자신이 적절히 끝나는 그런 형태를 구성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예제를 실행을 해보면 2681번 프로세스, 즉 부모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어지고 현재 hello parent라는 내용을 현재 부모 프로세스가 적절히 출력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부모 프로세스가 적절히 끝난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반면에 자식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hello child 프로세스라고 출력하면서 그 자식의 아이디를 출력을 해주고 바로 프로그램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끝이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출력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조를 조금 더 단순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이 15번째 이후에 있는 문장들은 자식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절대로 수행되어지지 않을 그런 문장들이 되어지겠죠. 왜? 자식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주어진 일을 처리하고 exit해서 프로그램을 끝나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단순한 구조를 취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굳이 여기를 if else절로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서 자식 프로세스일 때 해야 될 일과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부모 프로세스 그 자신이 처리할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표현해 보아도 똑같은 처리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제는 두 개의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해 보는 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그 자신의 아이디를 출력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10번째 줄에서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첫 번째 자식을 생성하도록 구성을 해준 것이죠. 현재 첫 번째 자식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hello child 1 프로세스라고 출력을 해주게 될 것이고, 역시 그 자신의 그 자식 프로세스 자신의 id 값을 화면에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식 프로세스는 이 일을 처리하고 종료된 상태에서 부모 프로세스는 첫 번째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두 번째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일을 처리하게 되어지겠죠. 따라서 두 번째 생성되어진 자식 프로세스는 hello child 2 프로세스라는 내용들을 출력을 해주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했고, 부모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22번째 줄인 hello parent 프로세스라는 내용들을 출력을 하고 현재 프로세스가 끝났다라는 내용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포크 시스템 호출에 대한 예를 실행을 해보게 되어지면 현재 2687번인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어지고 나선 현재 hello parent 프로세스라고 부모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 출력되고 부모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어졌죠. 그것과 별개로 현재 첫 번째 자식 프로세스에서는 hello child 1 프로세스라는, 또 두 번째 child 프로세스에서는 hello child 2 프로세스라는 내용들을 각각 출력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687번 프로세스에서 만든 첫 번째 자식이 2688번이고 두 번째 자식이 2689번인데 왜 2689번이 먼저 출력되었는가 보면 현재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수행했다지만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한 동기화 처리, 즉 순서 제어들을 명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CPU 스케줄링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이 먼저 출력되어지는지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어지겠죠. 감안하고 결과를 살펴볼 수 있게 바랍니다.
자, 따라서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들을 적절히 동기화해 줄 필요가 때때로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에게 위임한 일들을 모두 다 처리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자식 프로세스의 처리가 모두 다 끝날 때까지 이후 과정들을 무작정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시스템 호출 함수가 wait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가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wait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여러 개의 자식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자식 중 어느 하나의 수행이 끝마쳐질 때까지 대기해주는 그런 시스템 호출 함수가 되어집니다. 즉, 이 주황색 부분이 부모 프로세스라고 가정한다라고 했을 때 부모 프로세스 입장에서 포크 시스템 호출하고 나서 웨이트 시스템 호출을 따로 호출하지 않으면 부모는 부모대로 일을 지속하고 또 부모와 별개로 자식은 자식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부모의 일이 먼저 끝날 수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 부모가 자식에게 위임한 어떤 결과를 전달받아서 일을 재개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자식이 끝날 때까지 대기했다가 그 자식의 결과를 가지고서 일을 처리해줘야 되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포크 시스템 호출을 한 이후에 wait라는 시스템 호출을 해주게 되어지면 현재 자식 프로세스 처리가 모두 다 끝날 때까지 대기해주게 되고 자식 프로세스에서 exit이라는 호출을 통해서 종료하게 되어질 때 깨어나서 나머지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자식 프로세스는 현재 프로세스가 종료되어질 때 이 exit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의 인수로 종료 코드 값들을 기술을 하잖아요. 그 종료 코드 값이 바로 이 wait라는 시스템 호출 시 전달되어진 status라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전달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wait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의 반환 값은 현재 어떤 자식이 종료되었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종료된 자식 프로세스에 대한 id 값이 반환이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수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종료되어진 자식이 누구인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wait 시스템 호출의 반환 값을 사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종료되었는지는 알았는데 그 종료되어진 상태가 무엇이냐라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추가로 포인터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포인터 매개 변수는 일반적인 매개 변수와 달리 인수의 값을 복사받는 것이 아니라 인수의 주소 값을 전달받기 때문에 포인터 매개 변수를 갖고 있는 함수의 입장에서는 이 포인터 매개 변수를 통해서 실인수의 값을 변경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었잖아요. 이와 같은 대표적인 함수가 scanf 같은 함수가 이렇게 동작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여러 개의 반환값을 갖는 효과를 갖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포인터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wait 시스템 호출 함수는 전통적인 함수의 반환값 외로 추가적인 반환값을 하나 더 호출축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포인터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스테이터스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보면 전달되어지는 정보 중에서 자식 프로세스에서 전달한 종료 코드 값이 하나의 정수 값으로 통째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포직스 표준에서 본다라고 하면 0부터 255 사이의 1바이트 데이터가 하나의 정수 4바이트 데이터 중에서 하위 두 번째 바이트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단순 정수처럼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status라는 변수의 값을 우측으로 8비트만큼 쉽지 연산 수행해주는 일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이 연산 그대로 작성해줘도 좋겠고 혹은 이를 좀 더 명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wexit status라는 함수가 현재 wait.h라는 헤더에서 제공하고 있어서 이 함수를 통해 status의 값을 우측으로 8비트만큼 쉽지 연산한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wait PID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그저 어떤 임의의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되어지길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인수로 전달한 이 PID를 갖고 있는 프로세스가 종료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함수이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status라는 포인터 매개 변수를 통해서 종료 코드 값을 전달받을 수 있고 options라는 값을 통해선 부모 프로세스의 대기 방법을 나타내게 되는데 보통은 0의 값을 사용을 해줌으로써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예는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자식 프로세스에서는 hello child process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자신의 프로세스 ID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종료하기를 exit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종료 코드 값으로 123이라는 값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관례적으로 종료 코드 값은 0에서 255까지 256개의 정수값 중에 하나를 부모 프로세스에게 전달해 주게 되어지는데, 따라서 종료 코드 값은 1바이트만 유효하다 보니까 256 이상의 값을 사용을 해주게 되어지면 256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전달되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식 프로세스는 종료하면서 종료 코드 값을 123이라는 값을 전달하고 종료했다라고 한다면, 부모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포커스 시스템 호출이 처리되어진 이후에 나머지 문장들을 무작정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웨이트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자식이 끝나기를 기다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스테이터스라는 정수형 변수의 주소값을 통해서 이 변수에다가 이 종료값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수행을 한 것이고, 웨이트 함수의 반환값은 종료되어진 자식의 id 값을 저장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19번째 줄에서 보면 현재 부모 프로세스의 아이디와 더불어서 어떤 자식이 종료되어졌는지를 현재 웨이트 시스템 호출 함수의 반환값을 통해서 출력하도록 해본 것이에요. 자, 그리고 종료 코드 값은 추가적으로 웨이트라는 시스템 호출의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진 스테이터스라는 정수형 변수의 주소를 전달한 상태이니까 이 변수에 종료 코드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정수형 변수의 4바이트 중 상위 3번째 바이트 부분의 종료 코드 값이 1바이트 크기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정수처럼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8비트만큼 우측 시프트 연산을 수행을 해주거나 혹은 wexit status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같은 처리들을 좀 더 명료하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2703번인 부모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어져서 자식 프로세스는 2704번인 상태로 hello child라는 내용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현재 부모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고 나서 바로 부모 프로세스의 나머지 코드들, 즉 이 코드들이 수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웨이트 시스템 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따라서 자식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먼저 처리가 되어지고 자식 프로세스에서 exit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종료하게 되었을 때 부모는 깨어나서 2704번인 자식이 종료됐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때 종료 코드로서 123이라는 값을 전달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만 14번째 줄인 자식 프로세스에서 종료할 때 종료 코드 값으로 256 이상의 값을 반환해주게 되어지면 현재 1바이트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수의 범위가 넘어서기 때문에 256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표현되어진다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현재 종료 코드 값이 257이라는 값이 아니라 1이라는 값이 전달된 것처럼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exit라는 시스템 호출의 함수의 종료 코드 값은 0부터 255까지 256개 중에 어느 하나의 정수값을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wait PID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 현재 프로세스에 대한 아이디를 출력을 해주고 포커스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첫 번째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을 해주었어요. hello child 1 프로세스라는 내용을 그 자신의 프로세스 아이디와 더불어서 출력을 해주고 sleep 3이라는 호출을 통해서 약 3초 동안 대기하도록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어나서 by child 1 프로세스라는 내용을 출력을 하고 프로세스를 종료하도록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자, 같은 관점에서 부모 프로세스는 첫 번째 프로세스를 생성한 이후에 두 번째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고 마찬가지로 hello child 2 프로세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자식 프로세스는 약 2초 정도 대기하도록 그리고 나서 by child 2 프로세스라고 출력하도록 구성을 해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자식 프로세스가 먼저 만들어졌기는 했지만 첫 번째 자식 프로세스는 3초 있다가 끝나게 되어지는 데 반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두 번째 자식 프로세스는 2초 있다가 바로 끝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준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두 프로세스는 각각의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고 나서 바로 종료하도록 처리했고 부모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자식 프로세스 2개를 생성을 해주고 나서 31번째 줄에서 wait PID라는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첫 번째 프로세스가 종료하기를 대기하도록 구성을 해준 것입니다. wait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두 프로세스 중 어느 하나라도 종료하게 되어지면 깨어나는 데 반해서 wait PID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내가 지정한 프로세스가 종료되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첫 번째 프로세스는 두 번째 프로세스보다 더 나중에 끝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wait PID로부터 깨어나서 32번째 줄이 처리되어질 때에는 2번 프로세스가 끝나고 1번 프로세스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깨어나서 나머지 작업들을 수행을 하는 형태로 작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wait PID라는 시스템 호출을 함수로 호출해 보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자식 프로세스와 첫 번째 자식 프로세스가 각각 생성이 되어졌죠. 그리고 아까 약간 시간적 지연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두 번째 프로세스가 먼저 끝나고 약 1초 뒤에 첫 번째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첫 번째 프로세스가 끝났기 때문에 부모 프로세스가 깨어나서 자식이 종료됐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식에서 전달받은 종료 코드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